안녕하십니까, 기본오드 김종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번 한 아우로 품목 중에 베스트 상품 10가지를 가지고 한번 구매 요령 가이드 같이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가장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마감선이 가장 잘 나오는 이런 마감법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구매 가이드를 한번 짜보도록 한번 할게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밑에를 쫙 봐주시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블럭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10가지 품목들이 지금 적혀 있는 이제 블럭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나눠봐야 될 게, 아마 지금 이걸 보시면서도, 아마 이 판매글을 보시면서도 굉장히 복잡하실 수도 있고 뭘 골라야 될지 이렇게 좀 아마 좀 선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유통됐던 애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한번 나눠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도제로 사용될 애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도제에서 이제 유명한 애들은 117번, 그리고 또 하도제 123번, 그리고 126번 유명한 애죠. 그 다음에 116-90번, 이렇게가 하도제에서 사용하시는데 가장 주력이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이 안에서도 또 나눠지게 돼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건, 간단히 드릴 건 117번 스페셜 하도제, 내 외부용 하도제로서 탈색 및 병색을 방지를 해요. 그래갖고 아마 저희도 이제 아우를 만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다 읽어보면은 어지간한 나무의 하도제로서 가장 적합해요. 가장 먼저 발라주시면 가장 좋은 건데, 주로 쓰이는 건 유분이 많은 나무라든지 수액이 많은 나무에 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자기가 쓰는 나무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유분이 많은 목재, 탄닌 성분이 많은 목재를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건데, 대략 멀바우, 참나무 대표적인 이런 애들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스페셜 하도제를 사용해 주시고, 나무 위에다가 이제 페인팅을 한다거나 했을 때 본래의 색감을 잘 내기 위해서도 스페셜 하도제 117번을 발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6번,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오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봤을 목재인데,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은 같은 하도제로서 역할은 하지만 좀 더 유분을 잡아준다든지 변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좀 더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옆에 116-90번,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쓰세요. 목재가 마감을 하게 되면 누렇게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황변 현상이 오게 되면서 누렇게 변하는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작, 백자작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으시고, 레드파인 같은 경우, 스프러스 같은 경우도 밝은 색의 목재를 유지를 시켜주는 이렇게 오일에 하얀색, 백색 용제가 들어가 있는 거로서, 이거에 대한 그 비교 사진은 제가 아마 이 동영상 마지막에 하나 첨부를 시켜 드릴게요. 색상이 분명히 달라요. 117과 126, 90번. 그리고 이번에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126권에는 지금 희석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얘의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고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3배 정도 도막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126번을 가지고 마감을 하게 되면은 3번 정도 했을 때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12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도막이 가능할 정도로 해서, 좀 성격이 급하시거나 일반적인 상업 공방 같은 경우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께서는 123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히 이렇게 4가지 일단 하도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다시 상도제, 위에 상도제로 사용하게 될 품목들은 125번과 129번, 얘도 비슷한 애들이에요. 129번, 이것도 아마 공동구매나 이런 거 많이 접해봤을 건데, 126번에 왁스 성분이 섞인 걸 129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9번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125번은 129번에 또 엑기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제에서는 103번과 126번 이런 조합으로 나뉘게 되죠. 자, 얘의 엑기스가 얘고 129번의 엑기스가
12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구애를 받거나 한 번에 도막을 빨리 올리고 싶거나 이런 작업 공정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대신에 금액이 당연히 얘네보다 좀 더 비싼데, 얘네 같은 경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액이다 보니까 그 발림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약간 희석은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하신 게 롤러로 바르셔도 되시는데 붓은 오히려 빠질 거예요. 바르다 보면은 너무 뻑뻑해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식물성 신너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바를 때에는 였다가 식물성 아주 소량 정도 섞어주시고, 이걸 많이 섞게 되면 다시 얘네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충분히 하시잖아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에서 얘가 섞이면은 얘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관리제, 관리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662번, 그리고 이건 많이 보셨죠. 173번, 그 다음에 680번, 이렇게 세 가지는 관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뭐 관리야 이제 자기의 주관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뭐 세 가지 다 전부 다 하셔도 되시고, 아니신 분들은 뭐 그냥 다시 샌딩 하셔가지고 오일을 바르신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제로 나온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구용 기능성 보호제, 자, 왁스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보호제로서 세월이 좀 지났을 때, 기스가 생겼을 때 샌딩 후에 가구용 보호제를 발라주시고, 이게 먼저 초벌로 관리를 해주신 다음에, 얘는 중간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마다 샌딩을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고체 왁스를 사용해서 중간중간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왁스 한번도 귀찮으시면은 이제 새롭게 나온 게 가구용 왁싱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물티슈인데 걸레에다 붙여서 사용이 가능해요. 걸레에 붙여서 사용이 가능한데, 클린 앤 케어 왁스라 그래서 천연 왁스하고 호바유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대에 끼워서 원목 마루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대로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가구용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순번을 정하자면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하신 것들만, 자기 성향에 맞는 것들만 구매를 하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간략히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나 도마용 오일이 필요합니다. 도마용 오일이 필요한데 어떤 거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했을 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자, 도마용 오일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좀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도마용 오일에는 117번과 그 다음에 123번 그리고 126번,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아시겠죠? 멀바오로, 예를 들어 멀바오로 도마지를 만들거나 오크로 도마지를 만들 때 117번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트러블이 적을 것 같고요. 얘네 셋의 공통점은 이제 왁스 성분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밀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기류라든지 이런 도마를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얘도 126번에 화도제가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되냐? 얘 같은 경우는 하얀색 화이트 용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를 하실 때 이런 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마를 추천을 드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성향은 아시죠? 이제는 예, 마음이 급하신 분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제 좀 더 목재에 대해서 이런 변형이나 이런 걸 막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되시고, 나는 여기서 일반적인 가구를 그냥 일반 서랍이라든지 서랍재라든지 이런 가구, 그렇게 뭐 물이 많이 닿거나 열이 많이 닿거나 하는 그냥 가구를 시간이 넉넉하니까 재미삼아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은 126번에다가 129번을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눠지게 될 거는 일반적인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방광 정도가 올라올 정도면 얘 2번, 얘 1번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식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129번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해줘야 돼요. 한 3번 정도, 2번에 3번 정도 하게 되면은 도막이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생활성 스크래치에 대해서 이런 도막
이런 거에서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다시 성향을 바꿔서, 자, 나는 시간도 없고 한 번에 끝내고 싶다, 한두 번에 끝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 한 번에 얘 한 번도 가능해요. 얘 한 번에 얘 한 번도 가능한데, 여기서 굉장히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얘만 발라도 되고요. 얘네 129번만 발라도 되고 125번만 발라도 되고, 하나씩만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마감의 선이라는 게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마감의 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가 상품을 설명해 드리지만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좀 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초이스가 된 10가지 품목들이에요. 제가 뭐 통조림을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조합으로 이렇게 맞추시다 보면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가성비가 좋은, 만족도가 높은 그런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제 더 궁금한 사항들은 뭐 따로 이제 저희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